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이더리움 단타 브리핑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2180달러 지지가 살아있냐, 그리고 2190달러에서 2200달러 저항을 거래량의 동반해서 뚫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왜 이 두 가지냐고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딱 이 두 구간 사이에 방향을 결정하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으로 먼저 힘이 붙느냐에 따라 단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승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반등 이후의 눌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냐.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15분봉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더리움은 한 차례 강하게 밀린 다음 2180달러 초반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현재 가격은 2188달러에서 219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21일평선 근처에서 눌림을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평선 위에서 가격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 매수세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급락 이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반등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이냐 아니면 하락 흐름에서 잠깐 나오는 기술적인 되돌림일 뿐이냐, 이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죠. 진짜 강한 반등이라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붙으면서 이평선이 빠르게 위로 정렬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힘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복구하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아직 충분히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열려야 가격이 위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공간이 좁게 닫혀 있습니다. 위쪽 저항이 그만큼 두껍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그만큼 강한 매수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 그 에너지가 충분히 쌓인 상태는 아니에요. 거기에다 차트 가장 위쪽을 보시면 파란 장기 하락 추세선이 2204달러 부근에서 아직 가격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어요. 이 선이 살아있는 한 큰 흐름에서 하락 압력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단타 기준에서 이 선까지 단번에 치고 가는 흐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결국 지금 차트가 보내는 신호는 이거예요. 강세 전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 또한 아직 아니다.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진입 전략 전체의 기준이 될 거예요. 방향을 미리 정해두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자리라는 뜻이죠. 차트 구조를 확인했으니까 보조지표로 지금 이 자리의 온도를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RSI는 현재 57 수준이에요. 과열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최근 눌림 구간에서 50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다만 RSI가 위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복 시도 국면으로 있는 게 현실적이에요. 만약 RSI가 이 상태에서 다시 50선 아래로 밀려서 내려온다면 단기 매수세가 다시 약해지는 신호로 해석해야겠죠. MACD는 1.49와 1.41 수준으로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있고 히스토그램도 0.07로 아주 소폭이지만 양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데드크로스 이후에 다시 살아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이 강하게 벌어지는 추세 구간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바닥에서 막 고개를 드는 수준이죠. 이 상태에서 히스토그램이 계속 확장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반대로 다시 수축하면 반등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보조지표 전체를 종합하면 이렇게 읽혀요. 급락 이후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런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확신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서 바로 추격 롱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보조지표는 흐름의 온도를 보는 도구이지 그 자체로 진입 신호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진입 타이밍은 보조지표가 아니라 실제 가격이 지지와 저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보조지표 확인 마쳤으니 다시 가격 구간으로 돌아올게요. 실제로 중요한 두 구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래쪽 지지예요. 2180달러에서 2170달러 사이에 지금 이더리움 핵심 지지 구간이죠. 이 구간은 최근 급락 이후에 반등이 시작된 자리고 21일평선도 이 구간 근처에서 아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반등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이 구간이 버텨주느냐 마느냐예요. 만약 2180달러 아래로 캔들이 강하게 음봉 마감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리테스트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2160달러 아래까지 추가 하락이 열릴 수 있어요. 이 구간이 깨질 때는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관망이 맞는 선택이에요. 반등을 기대하면서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없이 홀딩하는 건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일정은 2190달러에서 2200달러 구간이 핵심 저항이에요. 단기 이평선들이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도 이 근처에서 함께 눌리고 있어요. 이 구간에 거래량 없이 닿는 흐름이 나오면 페이크 반등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은 다시 아래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거래량이 실제로 터지면서 위로 뚫어준다면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2204달러 장기 하락 추세선은 지금 단타 기준에서 여기까지 단번에 올라오기는 어렵다는 전제로 보시면 됩니다. 야간 시간대는 낮 대비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인 만큼 적은 물량에도 가격이 급격하게 튀었다가 빠르게 되돌아오는 스파이크성 움직임이 자주 나와요. 지금처럼 지지와 저항 사이의 구간이 좁은 상황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손절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야 가격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사이즈를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확인 이후에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도 봤고 보조지표도 봤고 핵심 구간도 정리했어요. 이제 실제 대응 전략이에요. 지금 이더리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바로 추격롱을 잡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방향이 한 번에 강하게 터지는 흐름이 아닌 위아래로 흔들면서 유동성을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붙는 모습도 아직 없죠. 세력의 방향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는 건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특히 야간 시간대처럼 거래량이 얇은 구간에서는 작은 물량에도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롱은 어떤 조건으로 보느냐? 2180달러 지지 구간을 유지하면서 21일 이평선 위로 가격이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때 거기에 거래량이 같이 붙어주면 그때 1차 목표 2190달러, 2차 목표 2200달러를 보고 단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1차 목표 구간인 2190달러에서 2200달러 사이에서 거래량 없이 막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부 물량은 먼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 기준은 2177달러 아래 15분봉 마감 시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반대로 숏도는 관망이 맞는 상황은 언제냐? 2190달러에서 2200달러 저항을 거래량 없이 건드리고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예요. 이때는 페이크 반등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180달러 지지가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지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에서 회복이 안 되면 2170달러, 나아가 2160달러 아래까지 스윙숏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이탈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들어가는 건 금물입니다. 이탈 이후 리테스트 실패를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비트코인 흐름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도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시장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독자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이더리움도 같이 흔들린다는 전제, 이 전제 아래서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지금 이더리움에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단 하나예요. 2180달러 지지가 유지되면서 거래량이 붙는지 아니면 2190달러에서 2200달러 저항을 거래량의 동반해서 실제로 돌파하는지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먼저 확인되는 순간 그 방향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확인 없이 먼저 들어가는 건 단타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마무리입니다. 이더리움, 지금 이 자리의 핵심은 상승 자체가 얼마나 나왔냐가 아니에요. 반등 이후의 눌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이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눌림이 깊어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다음 상승의 발판이 되는 거고, 눌림이 점점 깊어진다면 반등 자체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흐름을 15분봉 기준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금 큰 흐름은 급락 이후에 회복 시도 단계까지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따라붙지 않는 이상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확신하긴 어렵죠. 지금은 시장이 안전한 안도 랠리보다는 경계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든 속임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기보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따라가는 것. 그게 이 자리에서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접근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한 매매하세요.